자, 140페이지. 자, 우리 어저께 그 재화의 공급 시기까지 했고, 이제 용역의 공급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게, 여기. 주의하실 게, 우리가 그 용역의 공급에서 용역이 행위다라고 했지, 행위? 그죠? 그래서 이제 용역의 제공은 우리가 이제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제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그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재화하고 용역을 구분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용역을 하는데 재화가 뜬금없이 나와 있죠, 이게 재화. 제가 뜬금없이 나와 있죠. 차이는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용역 쪽은요, 핵심이 뭐냐면 얘입니다, 얘. 여기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사용하게 하는 건 파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거. 빌려준다라는 뜻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죠. 건물을 우리가 빌려주는 게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부동산을 파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우리가 권리도 마찬가지, 권리. 우리 어저께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재화다라고 했죠. 그거는 권리를 파는 거 얘기해요. 권리를 파는 거. 여기에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권리를 빌려주는 건 재화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게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 이거는 여러분 최근에 좀 시험에 돼요. 어저께 좀 잠깐 제가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갑니다. 어저께 우리가 자재를 내가 일부 부담하면은 완성품을 상대방한테 넘겨준 거니까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재를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건 그냥 가공을 하는 행위만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위만 한 거니까 이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가는데 주의하실 건 무조건 우리가 자재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자재를 부담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설업하고 음식업 요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건설업하고 음식업. 이거는 주요 자재를 부담하든 안 하든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업은요 두 가지를 파는 거예요. 건설이라는 행위를 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철근 같은 자재도 팔죠. 그렇죠? 그럼 철근이라는 자재는 재화고 그 다음에 건설해주는 행위는 용역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파는 거죠. 음식물 하니까 약간 뒤에 쓰레기 그 무시하시고 음식물 했죠. 음식물을 파는 건 재화의 공급이고요. 조리 행위를 해주는 거잖아요. 조리 행위도 하는 거니까 용역의 공급이 둘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포커스는 행위가 핵심이에요. 뭐냐? 자, 저랑 백종원 분이랑 똑같은 음식물이 있대요. 똑같은 재료는 똑같아요. 둘이 여러분들 음식하면 누가 더 맛있을까? 맛있고 음식 요리처럼 될까요? 좀 약간 그렇죠. 백종원 분이죠. 그리고 똑같아요. 저랑 건설업 잘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철근 똑같아요. 맞죠? 철근은 똑같아. 저는 건물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건물하고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둘이 재화랑 용역이 섞여져 있지만 이 둘은 용역이 포커스다라는 용역이 중요하죠. 이해되시겠어요? 조리 행위랑 건설 행위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 질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심하시죠. 아주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법 하시다 보면은 자주 보실 용어가 요 간주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끔씩 TV 보시면 사기꾼으로 간주한다, 막 범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막 보셨어요? 용의자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좀 알고 계실 앞으로 요 말 자주 보실 거거든요. 실제 그 시험에서도. 그죠? 그래서 뭐냐면, 간주라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는 용의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용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간주한다라는 건 법에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석하면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닌데 처분한 것으로 세법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봐야만 해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요 세법에서 간주라는 말 나오면 좀 집중을 빡하셔야 될 게 간주라는 말 되게 좋아요.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꼭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주라는 말 잘 신경 써주세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 거 아니니까 실제로 돈 받고 안 판 거예요. 네, 보시면. 자, 원칙. 보세요. 나중에 재화 쪽은 간주 공급이라는 게 좀 과세를 해요. 알죠? 그럼 나중에 실기할 때 할게요. 근데 용역 쪽 있죠? 용역 쪽은요, 용역을 무상 공급했는데 과세를 한다? 라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들어보세요. 제가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면 제가 여러분들 용역이 머리를 잘라드리는 거죠. 잘라주는 거. 그때 머리를 제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제 직원의 머리를 잘라준 거예요. 직원의 머리. 했죠. 좀 손님들 오시면 신경 써야 되는데 직원이 자기 머리 못 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원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돈을 받아야 자, 내가 해줬으니까 자, 돈 내놔라. 이거 원장이 쓰레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약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쓰레기잖아, 원장이. 그죠? 그래서 당연히 대가를 안 받아요. 다음날 갑자기 세무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해가지고 전화 받았어. 네, 김민국 원장님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제가 김민국 원장입니다만 왜 그러신가요? 어저께 종업원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셨던데 세금 좀 내셔야 되겠어요. 빨리 부가세 안 내고 왜 그러세요? 부가세 내셔야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를 받는 순간 뭐가 무섭냐면 부가가치세를 낸다라는 게 무섭지가 않고요. 마치 영화 제목이잖아요. 어저께 난 네가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제가 그 제목밖에 몰라. 예전에 그런 제목 유명했었거든요. 어제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 보잖아요.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의 무상 공급을 세무서가 알면 그 스토커인 스토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칙은 과세를 못해요. 알죠? 요거.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지 마시고 여기 아래. 자, 근데 예외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 하시다 보면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를 자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왠지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수관계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뭐냐면 특수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이해관계. 그럼 질문 좀. 여러분하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특수관계자겠죠? 왜냐하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랑 어머니는 이해관계가 없는데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냐면 혈연적. 피. 그렇죠? 혈연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혈연적.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장님 있죠? 회사의 사장님은 특수관계자일까 아닐까요? 아닌 것 같잖아요. 처음 들으시면 아니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왜 아니냐면 저랑 사장님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요? 그렇죠? 특수관계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사장님은 뭐로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게 얽혀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얽혀져 있다. 뭐로 얽혀져 있어요? 요걸로. 맨날 이경규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돈으로 얽혀져, 돈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장님은 특수관계자입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장님이 특수관계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러세요. 사장님, 저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사장님의. 우리 부당한 거래를 해보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부동산 임대업이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했죠. 그럼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5층짜리를 임대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5층짜리를 임대하는데 4층까지는 다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5층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층이 비어 있어가지고 5층을 내라는데 계속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마침 부모님께서 누구누구야 엄마가 5층 좀 쓰겠다 좀 빌려줘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엄마 원래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부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제3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면 짜고 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두들 패버려요. 일단 나중에 자세한 건 배우실 거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엄마 우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대로 거래를 해야 된대요. 월세는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내주세요. 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오시면서 어디로 달려갈까요? 네, 동사무소 가서요. 동사무소 왜 가셨을까요? 호적을 팔려고요. 알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갑자기 임대료 달래.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동산을 무상임대하거나 낮은 임대료를 받아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을 무상임대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러면 세무조사가 부동산 임대업은 은근히 다른 업종보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무조사로 파악되겠죠. 왜냐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월세 계약서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없어. 5층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시가로 나중에 하겠지만 시가대로 과세를 한다라는 건 실제 많이 해요. 알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여기 간주 임대료인데 이 간주 임대료는 시험에 말 문제 요거 잘 내고요. 나중에 세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회계 1급이 다 목적이시겠지만 나중에는 또 세무 2급에서 실기로 돼요. 실기로. 물론 우리 시험 목적사항은 요건 이론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여기 또 이름이 간주 붙었잖아요. 간주. 그러면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근데 세법에서 임대료 받은 것을 무조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임대료 안 받았는데 임대료 받은 걸로 보겠대.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임대하는 형태. 우리나라에서. 그죠 어렵죠. 전세, 월세. 그죠. 두 개죠, 두 개. 그러면 우리가 월세로 임대하면 주된 수입원은 뭐예요? 월세로 임대하면. 월세. 예, 월세는 회계상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그 임대 있죠. 부동산의 임대는 원칙이 과세해버려 수익이니까. 자, 근데 전세로 임대하면 주된 수입원이 보증금 받는 거잖아요, 보증금. 그렇죠? 혼합형 말고 그냥 다 전세 그냥. 그렇죠? 혼합형 말고. 그러면 보증금을 받으면 그건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죠.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으면. 그럼 임대보증금은 성격이 수익이에요? 부채죠.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면 과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월세로 임대하면 과세고 전세로 임대하면 과세를 안 해봐요. 그럼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다 전세를 임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과세를 안 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전세로 임대하는 사람이 보증금 받은 걸 무조건 정기예금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보증금을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다라고 간주해버려요, 가정을. 그러면 정기예금에 보증금 넣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겠다라는, 그래서 전세하고 월세 형평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상상 속의 임대료예요? 상상 속의 임대료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세금 계산서 좀 출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임대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맞죠?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에 실제 월세 받은 거 있죠? 주택 말고 나중에 주택 임대는 면세다라고 배우실 거예요. 알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임대는 그때는 월세로 하면 세금계에서 발급해야 돼요. 그럼 월세를 진짜 받았거든요. 아셨죠? 유념. 그래서 간주임대를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공급시기 풀어볼 건데, 자, 공급시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1년에 4번 때린다라고 했죠. 분기별로. 그죠?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법인인데 보증금을 받았어. 보증금을 2년치 받았대, 2년치. 그럼 보증금 2년치 받았으면 그 이자 수익은 2년치 이자죠. 그죠? 그럼 2년치 이자를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건 2년치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2년치 임대료.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걸 다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맞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증금을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요 문구예요. 그죠? 자, 보실게요. 우리 어저께 배운 걸로 하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죠. 3월 말입니다. 3월 말. 그 다음에 일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6월 말입니다. 복습 안 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9월 말. 어떡하지? 비기 과세 기간 종료일 12월 말. 그 말을 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때릴게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일단 320페이지, 320페이지 간다. 교재 312페이지 가시죠, 312페이지. 자, 312페이지에 15번입니다, 15번. 방금 했던 거라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15번. 음.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 응? 여기 15번. 방금 했어요. 1분 전. 1분 전. 몇 번? 4번, 그죠? 4번. 여기 간주임대료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배웠던 거 좀 문제 좀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에 14번입니다. 14번.
몇 번일까요? 우리 하나 배우진 않았는데. 일단 1번 볼게요. 1번 맞아요?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맞죠? 어저께 우리 이게 부동산이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죠? 동산이면 인도일.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기 할부 판매. 우리 어저께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거 있었죠? 완성도 기준. 이런 것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는 표현입니다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 얘는 여러분들 그 조건부 판매니까 조건이 성취되거나 요거 맞죠? 근데 기한이 지나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반환 조건부가 붙어서 반환 조건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반환 조건부 판매가 뭐냐면 반품 조건부 판매, 반품 조건부. 그럼 여러분들 반품 조건부 판매면 언제 파는 거예요? 기간 끝나면 더 이상 반품은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럼 반품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판매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조건부 판매 반환 조건부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맞죠? 반환 조건부니까 조건이 성취. 맞죠?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확정되는데. 기한이 지는 반환 조건부에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반 조건부 틀린 말이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나중에 간주 쪽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요거는 폐업일이에요, 폐업일. 폐업일.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자, 됐고요. 요건 넘어가고요. 끝. 네. 자, 여기 145페이지는,